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웨스틴 누사두아 리조트에 와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 자러 온 건 아니고요. 세미나 비슷한 설명회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세미나 듣고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세미나는 시티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시티골드 인베스트먼트 시리즈라고 해서요. 아마 이게 시티은행 이제 VIP들 주로 이제 초청해서 세미나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설명회 같은 게 투자 설명회 같은 거겠죠, 아마. 오늘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인도네시안 로드맵 5-year ahead, 그래서 향후 5년 인도네시아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티은행은 사실 제가 거래를 안 해서 여기 올 자격은 안 되는데 현지인 친구가 초청 동반을 한 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고맙게도. 제가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네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원래 6시 시작인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밥도 준대요. 밥도 준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꼭 귀 기울여 듣고 밥도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친구한테 한번 싸야겠네요. 지금 행사장에 들어왔는데 6시부터 시작인데 역시나 인도네시아죠. 거의 한 5명 온 것 같은데요. 아직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먼저 밥 먹으라는데 친구를 버리고 또 혼자 먼저 먹을 순 없죠. 어때? Citigold Investment Series Indonesia Roadmap 5 years ahead. Karena inflasi kita memang terus trennya membaik. Kita harus akui salah satu keberhasilan pemerintah 5 tahun terakhir adalah inflasi. Ya. Di tahun 2017 surplus non migas kita 20 billion.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세미나 가서 듣고 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약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 설명회에서 한 내용들이 모두 옳다, 그렇게 앞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인도네시아 경제에 빠삭한 전문가들이잖아요. 한 분은 시티은행 인도네시아의 이제 리서치 팀장, 한 분은 뮤추얼 라이프라는 이제 자산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쪽 담당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 변수가 최근에 있었던 대선이었죠. 다행히 이제 대선은 끝났고 불확실성이 좀 컸는데 기존 대통령이 아무래도 당선이 된 걸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지금 야당 후보가 불복을 해서 헌재까지 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마 불복을 해서 또 헌재까지 가야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재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5월이나 6월 정도 돼야 이제 아마 확정이 날 것 같아요. 확정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5년간 해오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중요한 테마는 일단 작년까지 미국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았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가 3번 정도 올리다가 이제는 금리를 동결한 상태고 아마 앞으로는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하향 곡선, 이게 경기 하강이냐 또는 경기 침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좀 내려가고 있는 것만은 이제 사실이다. 2018년에 조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뭐 늘 그랬지만 경기는 늘 안 좋았잖아요. 경기는 늘 안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표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중국이나 미국이 이제 조금 그게 심했던 거죠. 그런 유럽이나 미국 또는 중국 지역에 비해 그나마 아시아권, 이분들이 말하는 아시아권은 아마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쪽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견고한 성장률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금리를 순차적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하향해서 6%대에서 5.25%까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가 내려올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올리가시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채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즈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이제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석유 가격, 석유 유가가 변수다. 왜냐면 이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올해 1월,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 방향으로 지표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근 인도네시아 최근 5년 그리고 향후 5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5년을 먼저 이제 분석을 했어요. 평가. 일단 기본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었고,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유인책을 이제 폈잖아요. 일정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한테 이제 100% 오픈한 업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유인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 지표는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부채라든지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일단 환율 영향이 큰데, 환율이 이제 1달러당 14,000루피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우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빠져나간 것 같고,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옛날 같으면 그 부채가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은 이런 부채가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이 모은 자금을 어디에? 인프라에 투자했던 거죠. 그래서 인프라는 뭐 발전소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름값을, 유가를 좀 올렸어요. 기름값을. 유류세를 올린 것은 기존의 프리미엄이라는 휘발유가 있는데 그 휘발유에는 세금 보조, subsidy라고 하는 세금 보조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세금 보조를 줄이는 대신 줄인 자금을 가지고 인프라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인프라가 지금 최근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5년은 이런 자금들이 또 새로운 개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복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수 경기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5천, 지금은 거의 2억 8천으로 보고 있는데요. 2억 8천이라는 큰 내수 시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면, 수출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수출 대비 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좀 진작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수입이 많은 거는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자원은 많은 나라지만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나는 국가지만 본인들이 소비하는 전체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앞으로 향후 석유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란 제재라든지, 이란 제재를 통하면 당연히 석유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겠죠.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가 없을 테니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물가 상승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다만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프라들이 기존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 5년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향후 5년 전망을 생각을 한다면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단기와 장기를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보조율을 내수 진작에 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책적으로는
이제 6월에 만약에 대통령이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도 있지만 앞으로 또 들어올 외국인 투자자도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제 중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노동 규제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동 규제가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해고 비용이 되게 높아요.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금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투자하는데 이제 부담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장려하는 그런 업종은 아무래도 관광, 제2의 제3의 발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롬복이 관광 특구 같은 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롬복은 아마 길리 섬일 거예요. 근데 길리는 롬복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들이고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는 길리는 섬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개발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관광 특구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기존 롬복 국제공항이 있는 롬복 남부 지역, 이쪽에 이제 아직 땅이 많아요. 그쪽 해안가를 주변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라부안 바조라고 하는, 보통 흔히 우리가 코모도 섬이라고 알고 있는 곳인데, 코모도 섬은 라부안 바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코모도 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라부안 바조라는 아주 예쁜 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동산 투기도 좀 있어요. 워낙 이제 섬도 예쁘고 앞으로 그쪽이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나오토바는 이제 수마트라에 있는 호수인데 거기도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인 관광지입니다. 아마 그쪽을 더 크게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보시면 호수라기에는 너무너무 커요. 마치 바다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제 경기는 앞으로 어차피 5%대 이상을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 생활 수준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소비층이 기본적인 제품, 생필품 정도는 다 구매할 능력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급이나 고급 제품 위주로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중저가보다는 중고가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CPO라고 하는, 아마 이게 크루드 팜오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팜오일이나 이제 바이오 디젤 이런 쪽을 이제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바이오 디젤이나 팜오일의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좋은 전망을 보시는 것 같고, 경기가 그렇게 이제 빠르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은행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쪽. 근데 건설은 이제 고점은 지났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은 고점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만큼 건설은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건설 경기를 어느 정도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탈, 철강 쪽인 것 같습니다. 철강 쪽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을 좋게 보는데, 단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예상한다 그러면 거주지 투자는 조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업지나 산업지구, 산업에 필요한 인더스트리 지역이나 상업 지역, 커메르시알이라고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런 지역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팜오일과 더불어 석탄도 이제 괜찮은 투자 분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통신주를 이제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 회사가 텔콤이죠. 텔콤과 텔콤셀. 텔콤은 우리나라 한국통신 같은 회사고, 그 텔콤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텔콤셀은 우리나라의 마치 SK텔레콤 같은 이제 1등 통신 회사인 거죠. 텔콤셀과 텔콤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텔콤은 일반 유선전화나 지금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죠. 인디홈이라는 브랜드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2등, 3등, 4등 기업에 비해서는 인디홈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전망,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터넷 가격이 저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통신이 많이 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매년 물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인터넷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가격을 올리는 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회선이 10메가짜리였다가 20메가짜리로 자기들이 이제 자체 증설을 한 거예요. 증설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동의 없이 증설한 비용에 대한 월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 자기들 이제 순수익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해 놓은 것은 이제 이미 투자금이 들어간 거고 회수할 일만 남은 분야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좋게 보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상급 제품을 파는 리테일 분야. 리테일 분야에서도 좋은 전망을 보는 것이 에이스 하드웨어. 에이스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오면 공구 파는 가게로 알고 계신데 에이스 하드웨어가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에이스 하드웨어가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인데 이렇게 전 세계로 진출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 하드웨어가 조금 제품을 구성을 보면 건축용품들 이런 것도 판매를 하지만 생활용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데 퀄리티 자체가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고급이고 비쌉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조금 좋은 전망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트라라는 회사가 아마 이게 미트라 아디 뻐르까사라고 MAP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뭐 소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급 리테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리테일 분야가 조금 전망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게 최근 3-4년간은 자카르타나 발리 지역이 부동산이 거의 뭐 가격이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있었어요. 특이하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카르타나 발리 지역은 이제 최근 3-4년간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한 10년간 너무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최근 3-4년이 경기가 그렇게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나치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닌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이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전망을 보는 게 헬스케어 쪽 이제 앞으로 좋은 전망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 인도네시아도 옛날 우리나라 시대 때처럼 애를 뭐 5명, 6명 이렇게 낳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처럼 가정마다 애 1명, 2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식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마인드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교육 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똑같고요. 대학교는 꼭 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5년, 10년 전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교육 분야에 부모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이런 쪽 관심 깊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뭐 웹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머, 단순하게 공고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계 기술 쪽보다는 이런 웹 IT 쪽 분야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장기적인 분야를 예상하신 건데 피스테어, 은행 쪽, 그리고 철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표를 보면 알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 대수나 이런 게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다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웬만하면 오토바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할부를 해서라도 오토바이는 다 구매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 수준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에서 가정마다 차 한 대 정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할부를 해서라도 재산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으로도 계속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가정에 오토바이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는 한 대 있는 집도 있지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각각 있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 안에 차 한 대 넣고 집 바깥에 길가에 차 한 대 대고 이런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가정이 조금 더 늘어나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된 카센터라든지 정비센터 또는 차 복원, 자동차 세차 뭐 이런 분야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괜찮아지겠죠. 다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긴 세미나를 들었는데 일단 제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발표자들도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두 분의 서로 조금 이제 견해 차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질문이나 답변을 또 이분도 똑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도네시아 경제 향후 5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고 인도네시아도 잘 돼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분석 잘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